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달드릴 소식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대리 처방 의혹이라는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성병에 걸렸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측근히 대리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소식통은 누구로부터 옮은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알 수 없다 라면서도 본인 박지원 전 원장 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 성병에 걸린 사실을 부끄러워해 대리로 약을 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이 성병에 걸려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했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변호사 A씨는 진료 처방은 환자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진료 처방전을 받은 경우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는 것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정상적 절차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장의 내로남불도 논란이다. 박지원 전 원장은 언론을 통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된 수많은 유명인들의 엑스파일을 거론했다.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정원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특히 박지원 전 원장은 정작 본인과 본인 집안 구성원의 내력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도 자중하지도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박지원 전 원장의 가족 중 공인으로 분류되는 마사위인 박인택 46 삼성전자 전 상무도 2019년 5월 미국에서 엑스터시 마약과 대마를 몰래 들여와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강남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24세 당시 여성에게 엑스터시를 먹이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본 매체는 올해로 80세를 맞은 박지원 전 원장의 성병을 듣고도 믿겨지지도 않아 박지원 전 원장의 SNS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해소뿐 아니라 반론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사실 확인 요청과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활발한 SNS 활동을 하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번 본 매체와의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보도 확인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지원 전 원장이 결백하다면 본 매체에 대해 민사 소송이 아니라 측근의 의료 기록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명예훼손 등의 형사 소송을 통해 이를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보름 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걸린 성병은 갈갈이로 알려져 박지원 전 원장 사실상 인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받은 약은 세면발이 염증 속칭 갈갈이을 치료하는 약으로 알려져 그가 감염된 성병은 갈갈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전 원장은 본 매체의 지난 보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과 해명 요청에 철저하게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비뇨기과 전문의 A씨는 갈갈이는 더러운 환경 혹은 공중 목욕탕 등에서도 걸릴 수 있는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거의 없다라고 전제하며 갈갈이균은 음모에 기생하는 균으로 성행위에 의해 이를 보유한 털에서 털로 옮기는 병이라고 부연했다. 본 매체는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성병대리 처방 의혹이라는 보도를 통해 박지원 전 원장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본 매체 보도 이후 박지원 전 원장은 15일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본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박지원 전 원장의 행보는 성병 감염과 대리 처방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란 세간의 여론이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디서 성병에 감염된 것인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정원장 공관에서의 접촉에 의한 감염 의혹도 나오지만 그가 애용했다는 국정원 안가인 서공동 롯데 호텔 35층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 박 전 원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조성은 씨와의 소위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었다.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안가 혹은 국정원장 공관에서 성병에 걸렸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는 전후 최초라는 의견도 있다. 이는 영화와 소설로도 찾기 힘든 소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매체는 박지원 전 원장의 성병 논란뿐 아니라 국정원장 재직 시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을 국정원장 공관에 불러 비정기적 모임을 가진 사실도 확인했다. 박지원 전 원장의 퇴임 이후 보이는 정치 활동과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활발한 행보에 메이저 언론들이 10분 활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본 매체는 그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직위를 이용해 사전 정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통일부 출입 기자들의 공식 방문은 가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밀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은 기자실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본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고 국정원의 관련 입장을 질의했지만 국정원은 다음날 답변 대신 언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에 대한 감찰 착수를 알렸다. 본 매체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소송으로 다툰 두 꼭지의 특종 기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국민적 동의 없이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충성한 사건으로 요약 가능한 보도다.
당시 본 매체의 관련 보도들은 정통한 댐이 대북 소식통의 전원을 근거로 복수 이상의 소식통 확인 과정을 거치며 6개월에 걸쳐 취재된 내용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의 소송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법원의 취재 내용 전체가 답변서로 제출된 상태로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내용임을 자신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본 매체가 보도한 30만 톤 쌀 비밀 지원과 북한에서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가지가지한다. 크크 이거 진짜야? 진짜면 뭐야? 크크 얼마나 문란했을까? 영감탱이가 얼굴에 개기름 쪽쪽 떨어질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나이 80 넘었는데 이제 그만 좀 하자. 지원아 넌 100점이다. 어떻게 그런 어린 애를 꼬셔서 후루룩 말아 잡셨냐? 아 이놈 요즘 갑자기 윤석열에게 꼴이 많은 거 보니 캥기는 게 많아. 이제 무릎 꿇기 시작했다 지원이. 정치 보복 프레임 씌우다가 무릎 꿇었다가 크크 진짜 100점짜리 인생이다. 너 손자와 사위가 운다 울어 키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산TV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